교사들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지적 상태를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의사들도 처방전을 진단하게 됩니다. 먼저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또 검사도 또 필요하면 하게 되고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변호사는 사건의 변론을 구상하기 전에 먼저 사건 내용을 알아본다. 우리도 남을 이해하기 전에 그리고 다른 일에 공헌하기 전에 또 행동 개시와 판단을 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남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위가 잠깐만요. 내적 성품과 커뮤니케이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게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실제로 보여주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어, 실제로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일상생활이 변덕스럽다면 혹은 냉소적이면서 동시에 친절하다면 무엇보다도 당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공적인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죠. 이거는 너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예.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이 진정으로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테크닉, 기술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솔직함과 신뢰를 고무시키는 내적 성품의 바탕을 둔 공감하며 경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과 마음 사이의 교감을 창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공감적 경청이란 무엇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먼저 이야기하여 이해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할까? 나는 어떤 솔루션을 얘기를 할까? 이런 대답할 의도를 갖고 듣는다라는 거죠. 저 또한 굉장히 많이 이런 것 같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말을 하고 있거나 말할 준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답할 걸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통해 모든 것을 여과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신의 경험을 심어주고자 한다. 자,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란 무엇인지를 쭉 전반적으로 좀 여기 서술을 해놨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경청하고 내가 뭔가를 대답해주고 내가 뭔가 말할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경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이 가진 준것들의 내면에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 즉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것. 이때 우리는 그들의 패러다임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적 경청의 본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적 경청을 한다는 것이 동조한다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는 물론 지적으로도 완전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투사하고 생각이나 느낌, 동기, 해석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 내부에 어떤 실체가 들어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즉,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한다라는 거죠. 앞에 첫 문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한다. 이것을 잘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육체적 생존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줄 할게요. 이는 곧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신뢰받고 인정받으며 존경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적으로 경청할 때 그 사람에게 심리적인 공기를 주게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힐링의 효과, 뭔가 위안받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이같이 절대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신뢰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내가 공감적인 경청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그런 심리적인 동기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적 경청은 그 자체만으로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동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치료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것, 공감적 경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 1, 2, 3이 습관 1이 저희가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그리고 습관 2가 끝점을 보고 시작하라. 그쵸? 그리고 습관 3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 그거가 바로 습관 1, 2, 3인데 이것이 공감적 경청의 바탕이 되어야 당신에게 불변하는 내면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뭔가 공감적 경청을 들었을 때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습관 1, 2, 3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하면 내면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어, 그 상처받기 쉬운 취약점을 마음의 평화와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몇 번 읽었는데 습관 1, 2, 3이 기본이 되면 어떤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와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가지, 잠시만요. 네 가지 자서전적 반응. 자, 타인의 말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듣는 자서전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냥 경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타인의 말을 갖다가 저희가 들을 때 어때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듣잖아요. 이거를 자서전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단. 너 그래 잘했어. 그건 네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네가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탐색. 자신의 준 것들에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충고, 내 경험에 따라서 조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동기와 행동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하는 해석. 이 네 가지가 결국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듣게 되는 자서전적 경청이라는 건데 이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즉, 내가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한마디로 제대로 경청하고 공감적 경청하고 그리고 내가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방하고 진단하라.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그럼 공감적 경청의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자,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경청하는 것이 공감적 경청이라고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렸는데요. 405페이지 책을 갖고 계신 분은 405페이지를 좀 같이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아홉 번째 줄입니다. 경청 기술은 공감적 경청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발달 단계가 있다. 첫 번째로 효과 면에서는 가장 약하지만 내용을 흉내내는 거. 바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냥 따라만 하는 거죠. 반복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어 라고 언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내적 성품 및 인간관계적 바탕이 없다면 이 기법은 종종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나아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듣게 해주기 때문에 바로 초기 단계 기술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반복만 하면 되는데 아빠, 난 지쳤어요. 이제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이 얘기를 했을 때, 너 지쳤다고 학교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용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첫 번째 단계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406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달라. 공감적 경청의 두 번째 단계는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래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나의 말로 바꿔서 말한다라는 거죠.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라고 말을 했을 때 이 공감적 경청의 두 번째 단계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라고 내용을 한 번 더 재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감정을 나타내는 것.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라고 말했을 때, 아, 너는 정말 좌절감, 이 감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당신은 내용을 재구성하고 감정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말로, 나의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의 단계라고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뭔가 내용을 따라하면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메모하고 할 때 좀 써먹기는 했지만 이게 뭔가 내용을 재구성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이 네 번째 단계는 좀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거를 좀 적용을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라.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여기 416페이지 아홉 번째 줄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인들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단계적인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 훌륭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이들 세 단어가 우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 에토스라는 거는 저희가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용입니다. 즉, 아까 좀 전에도 우리가 성실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성실성과 능력에 대해서 신뢰감이래요. 우리가 평소에 쌓아놓은 그런 성실성과 신뢰감이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파토스는 공감적인 측면입니다. 즉, 인간관계. 즉, 에토스와 파토스를 쌓은 후에 저희가 설득의 논리성, 로고스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설득의 논리성만 전달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 에토스와 파토스가 쌓여 있어야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거의 다 끝났어요. 1대1의 대화. 우리가 고도로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예방 차원의 일을 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자, 421페이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네 번째 줄이에요. 우리가 고도로 주도적인 사람이랑 예방 차원의 일을 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첫 번째, 이제 자녀들과 1대1로 시간을 가져보라. 1대1로 대화를 해보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당신의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식사를 하든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와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이것과 그리고 저희 스폰서와 파트너로 또 대입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기업에서도 직원들과 일대일로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 그쵸? 고객하고도 저희가 일대일로 대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고요. 스폰서와 파트너와 일대일로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일대일을 대화를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상대방을 이때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진단하고 처방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전에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상호 의존성에 대한 훌륭한 습관이고요. 서로를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 차이점은 있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때 이 의사소통과 발전에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가 않고 차이점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1대1의 대화를 시도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 5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뭔가를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게 바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하라는 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렇고요. 자, 우리가 먼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를 다시 만든다는 말이 있죠. 저희가 공감적 경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한두 번으로는 안 될 거예요. 많은 또 시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가 이 습관을 만든다면 그 습관이 또 다른 우리의 성장한 우리를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